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어떤 어그로를 끌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1000만원 미만에 살 수 있는 자동차 4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보험료, 취등록세, 딜러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있어서 보험료에 따라 다르지만 중고차 가격에 100에서 2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타 비용까지 합쳐서 1000만원 초반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중고차 4대를 골라봤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썩다리 중고차가 아니라 최소 15에서 16년식 이상 차량 중에 선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5월 목표가 구독자 14,000명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은 더 뉴 K3입니다. 우선 조금 답답하게 생긴 외관만 상관없다면은 더 뉴 K3는 가성비든 정말 좋은 차입니다. 2017년식이면은 현대 아반떼 AD와 동급인데 똑같은 엔진과 미션 그리고 아반떼 AD보다 좀 더 나은 옵션 구성을 갖추고 있지만 아반떼 AD 대비하여 평균 시세는 K3가 더 저렴합니다. 17년식 8만 정도면은 1000만원 미만의 괜찮은 매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반떼 AD는 요 정도 스펙이면은 1000만원이 다 넘어갑니다. 물론 더 뉴 K3가 AD와 엔진과 미션은 동일하지만 플랫폼도 좀 더 구식이고 조향이나 제동 부품 등 나머지 부품들도 MD와 비슷한 사양이긴 하지만 아반떼 MD 초기형에서 PC테일 현상 등 주행에 문제가 있었던 반면 동일 플랫폼을 사용한 K3에서는 문제가 없어 출시 당시에도 아반떼 MD 대비 K3가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주행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중고 시세가 저렴한 K3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세대 플랫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안전도인데 K3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차례 보강을 하여 IIHS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아반떼 AD와 같은 가장 높은 9등급을 받았습니다. 엔진은 감마 1.6 GDI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뉴 K3에 적용된 GDI 엔진은 감마 엔진의 완전 끝물 엔진으로 초기형에서 문제되었던 부분 중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개선되었고 GDI의 구조적인 문제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준중형 중 GDI가 적용되지 않는 차량은 SM3밖에 없어 준중형을 구매하면서 GDI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 예정이라면 GDI의 이상 증상을 잘 검색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차 출시 당시 더 뉴 K3가 모델이 노후화되고 기계적인 성능이 AD 대비 열세다 보니 기아에서는 가성비 있는 옵션으로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깡통 바로 윗등급인 트렌드에서 A, C, E 3개의 트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A트림은 축구방 경보 시스템이 있고 C트림은 앞좌석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에어벤트가 있고 E트림은 HID 헤드램프와 LED DRL 그리어 LED 리어램프로 구성되어 트렌디 등급에서 스마트키, 열선 스티어링 휠, 풀 오토 에어컨을 기본으로 놓고 나머지에서 사고 예방이냐 편의사양이냐 외관의 멋이냐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 필수 옵션과 내가 선호하는 옵션을 쏙쏙 골라서 가성비 있게 구성했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준중형 K3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올류 크루즈입니다. K3와 비슷한 연식으로 본다면 크루즈 역시 1000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류 크루즈는 오펠이 GM 산하에 있을 때 개발된 자동차로 준수한 외관과 유럽 브랜드 특유의 탄탄한 하체 세팅 그리고 터보 엔진 적용으로 GM차 특유의 주행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말리부 1.5 터보와 더 뉴트렉스 완전 끝물에 들어간 GM의 신형 엔진인 SG 엔진과 보령 미션으로 잘 알려진 하이드라매틱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엔진 역시 직분사가 적용되었고 올류 말리부에 들어간 1.5 터보 엔진과 배기량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사양의 엔진입니다. 말리부 오너들 사이에서 서지 탱크 누수를 제외하고는 엔진에서 크게 문제된 적이 없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루즈는 153마력, 토크는 24.5kgm, 연비는 13.5kg로 중형 세단을 상회하는 출력과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7촉대로 경쟁 차종을 압도하고 당시 그랜저보다 고급 사양인 보쉬가 공급하는 REPS가 적용되어 오너들의 주행 만족도가 특히 높습니다. 또 GM의 델타2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어 최신 안전 규정을 대응합니다. 보령 미션이 적용된 건 아쉽지만 3세대에 해당하는 젠3 미션이라서 뛰어난 성능을 기대할 수 없지만 내구성과 변속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기계적인 스펙이 K3나 아반떼를 압도해서 한국 준중형차 시장을 씹어먹었을 것 같지만 크루즈의 출시 가격은 아반떼나 K3 대비하여 트림별로 200~300만원씩은 비싸 중형 세단인 소나타와 K5와 가격대가 겹쳤고 중간 트림에도 직물 시트를 넣어주는 등 옵션들을 좀 해서 판매는 극도로 부진했습니다. 한국 GM의 경영 악화와 올란도와 크루즈의 판매 부진으로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단종된 비운의 차량입니다. 사실 터보 엔진과 REPS 전장이 4665mm로 아반떼나 K3보다 거의 50mm 더 길어서 그 정도의 가격 차이는 발생할 만했지만 아쉽게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저조한 판매량과 함께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물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후륜은 토션빔이 적용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등급인 LT 트림에도 직물 시트가 적용된 매물이 있어서 잘 보고 고르는 게 필요합니다. 오펠이 공급하는 1.6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디젤 모델도 출시를 하는데 양산을 1년 동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가성비에 딱 올리는 올류 크루즈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레이입니다.
기아의 대표적인 차골 모델로 2011년도에 출시했지만 현재까지 17년도에 한 번, 그리고 22년도에 한 번 페이스리프트를 2번만 진행했을 뿐 14년 동안 풀체인지 없이 계속 양산하는 차입니다. 풀체인지가 없어도 신차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 중고차로 넘으면서 감가가 거의 없어서 레이의 초기형이 16에서 17년식이면은 8,900만원 언저리에서 쓸만한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이는 11년부터 양산하다 보니 가격대가 다양한데 저렴한 건 500만원대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가가 적은 편이라서 이게 내가 살 때는 좀 찝찝하지만 되팔 때는 손해가 적기 때문에 짧게 타다가 팔아야 하는 상황 등 특정 상황에서 이것 또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실내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휠 베이스가 2520mm로 거의 코너에 육박하고 산타페보다 높은 1700mm의 전고를 갖고 있어 경차치고는 말도 안 되는 개방감과 2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열에 적용된 슬라이딩 도어와 경차가 갖는 주차비, 톨비 할인,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세제 혜택과 경차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한 구매 메리트가 있어 감가가 안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레이에는 3기통 1000cc 엔진에 4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는데 경차의 특성상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엔진과 미션의 적용이 어렵고 레이는 경차치고 차체가 매우 크고 무겁다 보니 레쿠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연비가 떨어집니다. 경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차가 그렇게 연비가 좋지 않은데 레이는 거기서 더 떨어지니 조금 오버를 한다면 중형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출시하여 오래된 샤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있어 비필러가 없기 때문에 안전도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이는 경차 같지 않은 개방감, 넉넉한 2열, 넓은 실내, 그리고 다용도 활용성, 세제 혜택의 경제성까지 갖춘 레이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네 번째 차량은 포드 몬데오입니다. 뭔데요? 이게 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감가 하나는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신차가도 4천만원 정도 하던 몬데오는 2015에서 16년식이라면 중고차로 800만원 미만에도 매물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신차가 대비 80%가 날아간 어마어마한 감가를 받았습니다. 몬데오는 포드의 중형차인 퓨전의 유럽 판매명으로 미국차 특유의 넉넉한 실내와 유럽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서 탄탄한 하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연비가 15.9로 고속도로에 올려놓으면 20km 찍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물론 할인이 있긴 했지만 신차가 4천만원부터 시작하는 차답게 상위 모델인 티타늄 등급 기준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시트, 가죽 시트 등 옵션이 오늘 소개한 차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몬데오는 디젤 세단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던 2015년도에 출시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수입자 이꼴 디젤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5시리즈, E클래스, 파사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디젤 엔진을 메인 모델로 사용했고 몬데오도 디젤만 있습니다. 엔진은 포드의 소형 엔진인 듀라토크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초기 수입부는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이듬해인 16년식부터 현재는 마그나 인수된 독일 게트락의 습식 6단 듀얼 클러치가 사용되었습니다. DCT가 건식에서 문제가 많고 습식으로 넘으면서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트러블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몬데오는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으나 몬데오에 들어간 듀라텍 엔진은 포드가 디젤명과 PSA 그룹과 합작하여 만든 엔진인데 볼보가 포드 산하에 있을 때도 주로 사용했고 마찬가지 이유로 제규어와 랜드로버에서도 사용하여 수입차 정비 소요간다면은 정비를 하기에 완전 생소한 엔진까지 정도는 아닙니다. 몬데오는 뭔가 에스턴 마틴스럽게 생겼으며 유럽 현지 차종답게 스페인 생산분이 한국으로 수입되었습니다. 몬데오는 오너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판매량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오너 평가가 9.2점일 정도로 오너가 매우 만족한 차량입니다. 오너들은 대체적으로 장구장 없고 연비가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차답게 아름다운 수리비를 갖고 있으며 유럽물을 먹어서 그런지 우리가 사랑하는 통풍, 열선 이런 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소재감이나 인테리어도 4천만원이 맞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 한번 갸웃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몬데오가 네 번째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